교수기법, 그 다음에 고려사항이라든지 재원, 그 다음에 우수 사례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병변의 개념은 뇌의 기질적 손상이죠. 뇌의 어떤 부분들이 이상이 있어서 아무튼 편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인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어서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상이 있어서 이제 장애를 갖추는 개념이죠. 그래서 뇌병변 장애는 보통 밑에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각 특성을 한번 보면은 이제 뇌성마비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뇌성마비 학생들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조산이나 아니면 나올 때 뇌를 어떻게 잘못된 사지마비가 시각장애가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구강장애 침울림이라든지 언어가 좀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볼 사항들이 본인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읽고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을 수 있는가, 위생 상태가 적절한가, 그 다음에 말의 명확성은 어느 정도인가,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들을 조작할 수 있는가. 뇌성마비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가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컴퓨터를 자판을 친다든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방법들을 터득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인지력에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뇌졸중 학생들인데요. 우리 보통 쓰러지는 분들이죠. 흔히 말해서 중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는 거고 뇌출혈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 분들은 중고등학생들도 있고요.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막혀서 하는 분들도 있고, 뇌출혈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제 50, 60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편마비를 많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어장애라든지 안면장애, 이런 표정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분들이 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 시각에도 같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간질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 또 두 번째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 외상성 뇌손상인데요.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운동을 하다가 다친 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를 당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뇌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기억력이 이제 좀 인지력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성격적 변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간질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약물 복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고려사항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 기질적 이상이라는 건 좌뇌, 우뇌가 있는데 우리 보통 오른쪽 편마비냐, 우편마비냐, 좌편마비냐 이렇게 가르기를 하는데요. 보통 좌뇌의 기능은 추리, 계산 이런 논리적인, 언어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뇌는 시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미지 보는 그런 시각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우편마비 같은 경우에 사지마비가 있긴 하지만 우편마비인 경우에는 시각적인 학습이 좀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이제 활동적인 학습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이제 좌편마비인 경우에는 이제 좌뇌 이상, 우뇌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더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좌뇌 기능이 그래도 낮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및 언어 작업이 이제 유리하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제 참고해야 봐야 될 사항인 거죠. 이제 저희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이제 전남에서 특화 훈련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11년까지 작년까지는 이제 따로따로 틀려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2012년에는 같이 양성과정에 편입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이제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항상 문제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개발원별로 이제 직능별로 어떤 직종이든지 뇌병변 학생들은 다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뇌병변 장애의 교수교법인데요. 저희
내비교사 학생들은 어떤 중복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인지, 언어, 신체 모든 부분들이 이상이 이제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달려들어야만 이제 가능하다 이런 결론들이죠. 그래서 그 강점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게 뭔가 뭐 계산을 잘하느냐 아니면 조립을 잘하느냐 어떤 잘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저 오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런 모델을 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그게 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점 모델인데요. 잘하는 게 뭐냐? 잘하는 것을 어떻게 찾고 그것을 해결해 줄 거냐? 다 못한다. 다 못하는데 그 중에서 잘하는 거 하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 팀 접근 방식이라고 그런 이제 요 강점 모델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다 달려들어야 되니까 팀 접근 방식에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 어떤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인지에 이상이 인지적으로 아니면 심리 뭐 사회 영역인지 작업 기능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개발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요 방식을 가지고 제안을 하나를 한번 해보면 제가 그 팀 접근 방식의 운영인데요.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이제 태우자는 직업 능력 평가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직업 능력 평가 체계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게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인지냐, 뭐 운동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시각이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람에 대한 진단이죠.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정확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가장 지금 더 낫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세분화된 평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평가가 된 후에 이 사람은 한 손으로 작업을 하지만 손기능이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발음이 안 좋아서 뭐 그런 부분들은 안 되지만 다른 건 또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가 일단 지금의 평가보다는 중증이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부분들을 먼저 구분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죠.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공단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요. 뭐 진단은 장애인 진단은 병원에서 하지만 작업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일인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평가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신체 능력이 부족하면 운동 쪽이 부족하면 신체 능력 항상 전문가가 붙어야 되는 것이고 뭐 작업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이런 부분들이 또 신체적으로 안 좋으면 또 붙어야 되는 것이고 뭐 정신적으로 이상 있으면 우리 정신보건 선생님들 오셨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작업이 안 좋으면 작업 손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될 수 있도록 붙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 지원 프로그램이죠. 지금 이거는 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입학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작업 평가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줄 때 평가가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훈련이 여기에 접목이 되면 이제 어떤 취업 철학을 찾는다든지 취업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다가 뭐 지금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청각 지원실이라고 참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훈련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만들어 준다든지 손기능이 안 되는데 다 쓰고 듣고 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직종을 선생님이 가르쳤으니까 알아서 취업시켜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 한 사람이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취업 지원 어떤 한 명이 취업을 시키면 10번을 하도 안 되는데 그럼 10번을 어떤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취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이 평마디 중에서 어떤 쪽으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사례들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사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개발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앞에 들어올 때, 나갈 때를 좀 더 세심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유전에도 한번 보면 여기에서 세분화된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하면 얘는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NCS 지금 국가능력표준대로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NCS처럼 모듈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평가가 만약에 잘 된다면 얘는 신체 능력 20%, 뭐 작업치료 10%, 전공훈련
기본적으로 뭐 70%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뭐 보조공학기기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지. 처음에 들어올 때 어느 과에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넌 손기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지원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줘야 지 부모님이 여기 가라고 가서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잘 되고 정보훈련이 잘 되고 훈련 지원 프로그램이나 훈련 지원실이 활성화된다면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내병병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뭐 장애 유형에서도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내병병 쪽에 손기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마비라든지 사지마비를 통해서 뭐 이런 기구에서 만든 이런 교보제도 있습니다. 손기능 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인지 이런 예전에 전남 개발에서 했던 부분들인데요. 조각을 맞추는 건데 똑똑해야만 맞춥니다. 못 맞추죠. 그래서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인지 쪽을 좀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재미있는 놀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저희 디지털 능력 개발원의 학생들이 보고 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능력 개발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다른 교재를 만든다든지 동영상 강의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웹 교재들이 또 있습니다. 존재를 합니다. 보통 편마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발판 키보드나 뭐 특수 마우스, 다른 키보드, 마우스 조작은 되지만 옆에 여기 키가 더 있어서 6개 키까지 컨트롤, 알트, 시프트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쓸 수 있는 특수 마우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뭐 의자라든지 테이블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려사항을 한번 보면 인지력이나 이해 수준이 그렇게 높은 친구들이 지금 갈수록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저희가 다 거의 소모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복잡한 직무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직무의 개발이 필요한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정중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인지 뭐 언어든지 아니면 운동이든지 어떤 복합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신체적으로 사용하는 직무는 또 무리가 또 있고요. 그래서 대안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맞춤훈련인데요. 맞춤훈련은 그 직무만 연습을 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맞춤훈련을 통해서 사업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죠. 이제 3개월, 6개월 시간을 고려해 주신 사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체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 뭐 이렇게 적었는데요. 단순 직무의 개발이 필요하고요. 장시간 근로가 힘듭니다. 뭐 8시간, 10시간 근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시간제 근무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편마비라든지 사지마비를 통해서 출퇴근 힘들기 때문에 재택근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로 취업보다는 맞춤훈련을 통해서 가는 것이 해당 직무만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 편마비나 휠체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자체가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달 근무하고 나오는 경우, 6개월 근무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사업 지원을 하면 예전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거의 1년에 한 서너 번씩 2년이면 한 10번 가까이 다시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다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사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강점을 찾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팀 접근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 달라붙어야 되지만 먼저 평가가 우선 잘 좀 체계적으로 지금의 평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직업 능력 평가, 손기능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취업 확률이 높은 쪽 제시해 줄 수 있는 강점 강화를 위해서 평가가 가장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직업 능력화가 되면 지원 훈련 프로그램 자동적으로 여기에 평가가 된다면 붙을 수 있을 거고요. 붙으면 이제 이 사람이 필요한 교보제라든지 직무개발, 취업 지원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육이 또 이루어진다 그러면 취업을 성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또 문제가 저희 기초수급 대상자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몇몇 학생들 중에 잘리면 당장 돈이 없어지고 가서 3개월만 잘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사회적 여건이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교육기간이 1년 이렇게 돼요. 보통 우리가 2년 이내라고 하지만 다 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교육훈련 기간, 가장 우리 불만 요소가 많은 교육훈련 기간을 조금 늘려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늘려주는 방법이 좀 많겠죠. 그럼 늘려주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특성화 훈련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이 좀 다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육의 향상도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보다는 신체적인 향상만 되어도 아니면 뭐 사회성이 향상이 되어도 그 사람은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성공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수 사례인데요. 뭐 재택근무 사례인데 예전에 여기 부장님 계실 때부터 쭉 했던 사례인데요. 올해 이제 뭐 인터넷 작년에 모니터 회원이 12명이었는데 올해 2명이 돼서 14명이 지금 들어가면 이제 14명이 지금 근무를 잘하고 있고요. 사람인도 20명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한 3명 정도 퇴사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지력이 좀 되는 학생들은 디자인 쪽으로 해서 웨딩 앨범이나 그 베이비 영상 앨범 작업은 너무 힘듭니다. 장애인들한테 맞지 않고요. 영상 제작인데 다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어서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올해도 4명이 가서 지금 1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른 뭐 프로그래밍이나 디지털 앨범 제작 등 쪽 직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평가가 좀 강화돼서 거기에 맞는 이제 훈련 지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제 취업 지원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내병면 분야에서 절실하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좀 다른 장애 유형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